세원의 진짜 정체의 풍산까지 충격. 세원은 어째서 이렇게 끔찍한 비밀을 오랫동안 숨길 수 있었던 걸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째서 하찮은 시종에 불과한 세원이 황실 호위무사까지 이길 정도로 뛰어난 무공을 지니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술사 풍산 앞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어르신. 그 앞에서 풍산은 땅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어르신은 차가운 눈빛으로 풍산에게 한 달의 말미를 더 주며 단호히 명령합니다. 원자를 죽여라. 풍산은 천지장군 8기를 이용해 원자를 제거하려는 음모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사건을 조종하는 최종 빌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대비가 이 어두운 음모의 배후로 의심받았습니다. 그녀가 풍산을 술사로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로 위장한 듯했죠. 하지만 진정한 흑막은 바로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의 존재는 앞으로 팔척기와 귀궁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잠깐 실루엣으로 등장한 어르신의 정체,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그 비밀을 밝혀낸 것 같습니다. 평소 그것이 알고 싶다를 즐겨보는 애청자로서 법영상 분석 전문가 황민구 박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귀는 없다. 사람마다 귓바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에 착안해 어두운 화면 속 어르신의 실루엣을 밝게 조정하고 그의 귀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르신의 독특한 귓바퀴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어르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귀 모양과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과 완벽히 일치하는 귀 모양을 가진 인물을 찾아냈습니다. 과연 어르신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확인해보세요. 어르신 후보 중 한 명으로 떠오른 이는 바로 전 좌의정 원우 대감입니다. 그는 모든 유생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임금 이정의 개혁에 대해 미묘한 태도를 보이며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중립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그의 이면에는 수상한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다리 귀신의 원한이 깊이 서린 시장의 왈패들과 은밀히 내통하는 모습, 그리고 영인 대군의 사망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대비를 위로하는 그의 행동. 과연 그는 대비에 충실한 신복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음모를 꾸미는 인물일까요? 보이시죠? 어르신과 최원우 대감의 귀 모양은 확연히 다릅니다. 두 번째 후보, 병조판서 곽상충 대감은 어떨까요? 그는 왕과 노골적인 정적 관계로 그려지죠. 만약 곽상충 대감이 어르신이라면 이야기가 다소 뻔한 사이다 전개로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르신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희미하게 드러나는 수염이 눈에 띕니다. 반면 곽상충 대감은 구레나루까지 덥수룩한 수염으로 뒤덮여 있죠. 이 각도라면 수염이 훨씬 더 두드러져야 합니다. 그러니 곽상충 대감은 어르신이 아니에요. 확실히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곽상충 대감의 귀 모양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역시나 어르신과는 전혀 다른 모양입니다. 또 다른 정적. 예조판서 안석주 대감의 귀 모양도 확인해보았지만 이 역시 어르신과는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르신은 누구일까요? 하나씩 차례대로 비교하던 중 영의정 김봉인 대감과 어르신의 귀 모양을 대조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어두운 화면 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귀의 윤곽. 약간 두툼하고 크며 묵직한 귀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김봉인 대감의 귀 모양은 어르신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황민구 박사님의 영상 분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봉인 대감, 그는 바로 왕의 외조부입니다. 시종일관 왕을 따르며 충성을 다하고 심지어 왕의 건강까지 세심히 챙기는 충직한 인물로 비춰져 왔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왕가의 핏줄을 몰살하려는 그의 숨겨진 동기는 무엇일까요? 아직 구체적인 떡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왕의 최측근에서 흑막의 배우로 활약하는 어르신의 서사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숨은 어르신의 정체를 추적하던 와중 궁궐에서는 숨가쁜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영인 대군의 죽음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지만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차갑게 식은 시신으로 발견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북악산 대전에서 부상을 입은 8기가 회복을 위해 영인 대군을 집어삼켜 버린 것입니다. 영인 대군의 죽음에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대비는 술사 풍산을 제거하려 합니다. 이에 풍산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을 고합니다. 영인 대군의 죽음은 임금 곁에 있는 무당의 소행입니다.
하지만 풍산을 진정으로 위협하는 존재는 바로 어르신이었죠. 어르신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풍산을 다그칩니다. 빨리 원자를 죽여라. 이제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이 바로 김봉인 대감이라는 사실을. 한편 여리는 가섭 스님에게서 할머니 덕의 무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강철의 제안을 받아들여 신바지 상을 차리고 몸주신 의식을 치르죠. 비록 강철은 윤갑의 몸에 갇혀 진정한 여리의 몸신이 될 수 없지만 여리는 장명로 팔찌를 강철에게 건네고 강철은 여리에게 옷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겉으로는 신바지 의식이었지만 이 장면은 마치 은밀한 언약식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의식을 마친 여리와 강철은 팔기를 상대하기 위해 도성으로 향합니다. 도중에 왕의 호위무관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궁궐로 안내됩니다. 놀랍게도 그들을 불러들인 이는 다름 아닌 중전이었습니다. 영인 대군의 죽음을 목격한 중전은 원자와 임금을 지키기 위해 여리와 강철을 소환한 것이죠. 임금은 중전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들여 강철과 함께 팔척기를 몰아낼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은 치밀했지만 실행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강철은 팔척기를 서구로 유인의 철망에 가두고 야광주의 힘과 넙덕의 언널도로 팔척기를 찌릅니다. 하지만 술사 풍산의 부적으로 한층 더 강력해진 팔척기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전에서 팔척기뿐만 아니라 강철마저도 큰 부상을 입고 맙니다. 위기의 순간 가섭 스님이 전합니다. 막강한 팔기를 천도하려면 야광주를 모두 모아야 한다. 가섭 스님의 말이 떠오릅니다. 야광주를 모두 소진해야 팔기를 이길 수 있다. 강철이 야광주를 바쳐 여리를 지키는 비극적인 순간이 다가올 것 같아 벌써부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힘이 약해진 강철 앞에 동생 비비가 나타나고 앞으로 강철과 함께 팔척기를 상대할 든든한 아군이 될 듯합니다. 한편 영인 대군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긴 대비 앞에서 중전은 헛구역질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은 잃었지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중전에 대한 대비의 원망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대비를 통해 중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풍산은 음흉한 계략을 꾸밉니다. 강철과의 대전에서 힘이 쇠약해진 팔척귀에게 중전의 태아를 바치려는 끔찍한 음모를 세운 것이죠. 풍산은 해골 안에 부적을 숨겨 수기 막돌의 혼을 중전의 처소에 몰래 들여놓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기 막돌은 중전의 꿈속에서 목을 조르고 썩은 검은 물을 쏟아냅니다. 여리는 중전의 처소에서 수상한 해골을 발견하고 신령과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세상을 비추는 명도를 통해 들여다봅니다. 그 순간 부적의 힘으로 숨어있던 수기 막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강철은 언널도로 수기 막돌을 찌르지만 수기 막돌은 교묘히 물속으로 도망칩니다. 여리와 강철은 수기 막돌을 잡기 위해 강가로 달려가 건지기를 시도합니다. 힘겹게 수기 막돌을 건져내지만 풍산의 부적과 강가의 기운으로 수기 막돌은 더욱 강력해진 상태였습니다. 강철은 수기 막돌에게 다리와 목을 물리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위기의 순간 여리는 무구를 꺼내 수기 막돌의 등을 찌르지만 오히려 수기의 반격에 휘말립니다. 수기는 여리를 붙잡고 중전에게 했던 것처럼 썩은 검은 물을 쏟아내며 육화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수기 막돌의 검은 물로 인해 목숨이 위태로워진 여리를 구하기 위해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강철은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중전과 태아를 지키기 위해 왕이 강철, 여리와 협력하는 모습은 앞으로의 전개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듭니다. 과연 그들은 수기 막돌을 물리치고 중전과 태아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풍산과 어르신의 음모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